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 나오는 대통령의 경축사는 국정 운영의 기조가 담겨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등으로 위장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권 카르텔 근절과 법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색채의 국정 운영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일본을 향해선 이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반국가, 공산주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정치권에선 야당이나 시민사회계와 각을 세운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건설 카르텔과 교권 확립 등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한일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일본을 향해선 우리의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여당은 자유, 인권,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일본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LH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저희는 정부가 전관 카르텔 깨겠다고 공언한 뒤에도 LH의 감리 설계 입찰을 또 전관 업체들이 싹쓸이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하루 만에 원희룡 장관이 LH에 전관 업체와의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질진 의문입니다. 이제껏 대통령과 장관이 수차례 지시를 내렸지만 LH는커녕 감독기관인 국토부조차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는 정부가 LH 전관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한 뒤 LH가 용역을 준 감리와 설계를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놀랍게도 6건의 계약을 모두 전관업체가 따냈는데 이 가운데는 철근 빠진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아 수사를 받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이 내용을 보고받고 조치를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관행대로 용역 절차를 진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의 전관업체 용역 계약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자 어제 JTBC에 행정처분이 있기 전까진 전관업체들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했던 LH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LH는 전관업체에 대해 입찰 취소와 심사 연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규를 바꾸면 충분히 전관업체 입찰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LH 내부에선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막긴 어렵고 일단 조용해질 때까지 입찰을 미루는 선에 그칠 거란 말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보름 전 잇따라 전관 카르텔을 깨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전관업체가 100% 일감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방조했다면 대통령과 장관 지시를 어긴 셈이어서 어느 쪽이든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에게 왕의 DNA가 있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계기로 특수아동들을 약물도 없이 치료한다는 한 사설 연구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아이를 맡겼던 부모들을 만나봤는데 제대로 된 치료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극운회
이 연구소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을 극운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운회가 특별히 발달했다는 건데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뭐 우리는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행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진단 근거가 모자란 상황. 그러다 보니 치료법은 더 불명확합니다. 안 돼. 야, 하지 마. 그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정말 그분한테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제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성정이 차거든요. 빵, 국수, 피자, 라면, 과자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이 아이들에게 다 좋습니다. 역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음식과 당연히 뇌와의 관계가 밝혀진 연구도 없거니와 뇌가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걸 먹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이고 동물을 괴롭히거나 생명을 뺏어도 극운회의 특징이니 제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 뭘 먹든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연구소에 100만 원 넘는 치료비를 낸 학부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많이 허용해지다 보니까 그 나중에 다 잡을 때 이거들은 규칙에 맞춰서 사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전문가들은 눈앞의 갈등을 회피할 뿐 아이들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주문한 음료가 늦게 나와도 아예 다른 게 나와도 이해해달라는 다방이 있습니다. 가벼운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무료로 음료를 만들어주면서 유쾌한 사랑방이 된 곳인데 조금은 특별한 이 다방,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불광동의 한 카페입니다. 반갑 다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커피와 차 그리고 아이스티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점은 주문이 틀려도 그리고 음료가 조금 늦게 나와도 이해하자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5평 남짓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난 여기 오면 율 먹자. 공짜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달 3일부터 운영하는 곳입니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김훈자 씨 등 5명이 돌아가며 일을 합니다. 따뜻한 걸 달라고 그랬는데 차가운 게 나갈 수도 있고 또 한참 생각하다 보면 느리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간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반갑다방. 10년 전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땐 막막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 번호키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들어와 말이 하나가 다 없어질 정도로 물었어요, 제가. 하지만 반갑다방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핸드폰에다 적고 다녀요. 커피 몇들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세탁하기, 자신감을 갖고 안 걷던 길도 찾아가요. 정말 내가 대단하다 나 혼자 생각을 하고. 김 씨를 만난 손님들도 편견을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준 커피 갖고 그래요. 당연히 잘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선입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주문서에 표시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들어온 음료가 따뜻한 음료인 경우에는 메뉴 옆에 빨간색 칸에다 표시를 하고요. 차가운 음료인 경우에는 파란색 칸 옆에다 표시를 합니다. 물건 위치를 잊지 않도록 선반에 붙여놓은 스티커도 도움이 됐습니다. 김무웅, 오창욱 부부는 3년 전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짜 땅이 꺼질 것 같았었어. 남들한테 나 치매 걸려서 이런 소리 못 하잖아요. 46년 차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맨날 이렇게 손잡고 다녀요, 우리는. 내가 도망갈까 봐. 예뻐가지고. 두 부부에게 이곳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둥글레차, 뭐 녹차, 율무차, 밀크커피. 이 기계는 우리 아저씨 답니다. 여러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즐거워지고. 하루에 20명쯤 손님이 오는데 이미 유쾌한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5평 남짓 이곳에선 주문한 음료가 다르게 나오거나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도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